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적성이란 어떤 과제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이나 잠재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능력인 지능과 구분되는 특수한 능력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어떤 직업에서 얼마만큼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요인입니다. 개인의 적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일반 적성 능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수공 능력, 운동 조절 능력, 사무 지각 능력, 형태 지각 능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성은 타고난 능력이나 소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유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학습 경험이나 훈련에 의하여 개발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성은 청소년 전기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조기에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적성을 파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표준화 검사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적성 검사에는 일반 적성 검사와 특수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 적성 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10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만든 검사로서 진로 지도에 사용하고, 특수 적성 검사는 음악이나 미술 또는 수학이나 과학 등 특수 분야에서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만든 검사입니다. 적성 검사를 받으면 적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수준까지 알려주지만 검사 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가드너에 의해 1983년 마음의 틀이라는 책에서 발표된 이론으로 인간은 누구나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내적인 독특한 능력이 있으며 가족, 친구, 학교, 사회 속에서 개인의 독특한 능력을 개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고전적인 지능 이론이 학교에서 중시하는 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새로운 관점의 지능 이론으로서 가드너는 다중지능은 통합 발달하여 직업을 갖게 될 때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하며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 선택한 일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능은 타고난 지적 능력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환경에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생활 경험과 풍부한 학습 환경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다중지능의 성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강점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되고, 강점 지능을 인정해주는 지지자를 만났을 때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워서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흥미를 찾아가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자신의 잠재된 적성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검사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재능을 미리 알아서 이를 체험하고 자신의 흥미 분야를 발견해 더욱 발전시킨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학생이 있을까요? 또한 희망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적성과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적성 검사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적성 검사의 교육적 효과입니다. 적성 검사는 검사를 치르는 과정이 교육적 경험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세계에서 중요한 다양한 능력들 및 각 능력에 포함되는 요소들, 나아가 각 요소와 관련된 긍정적 행동 예시들을 접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들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행동 모델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 제한된 직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각 직업군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을 알려주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학생들의 직업세계 탐색의 폭을 넓히고 자기 발전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적성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검사는 언어 능력, 소리, 논리력, 공간 시각력과 같은 인지 능력만이 아니라 신체 운동 능력, 손재능, 음악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성찰 능력, 자연 친화 능력, 창의성을 적성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평가 방식에 의한 능력을 평정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이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각 하위 영역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하여 자기평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기평가 방식은 검사 시간이 짧고 기본적인 언어 독해력만 있으면 부담 없이 검사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업 적성 검사의 검사 대상 및 활용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검사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언어 이해력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사용자의 숙고에 따른 사용이 요청됩니다. 이 검사는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각종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웹상에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목적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로 선택을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개인이 진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에 보다 적합한 직업군을 알고자 하는 경우 다양한 직업군과 관련된 자신의 적합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 선택의 윤곽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아 성찰을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검사의 구성상 각 능력에 대하여 정의를 제공하며 아울러 각 능력에 포함되는 요소들, 나아가 각 요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행동 예시들이 제시되므로 검사를 치르는 과정이 교육적 경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아 성찰을 도모하는 수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이 검사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 및 관련 직업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결과표에서는 직업들에서 요구하는 능력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 세계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능력이 무엇이며 그러한 능력들과 관련된 직업군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진로 교육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 적성 검사의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능력만을 고려해 볼 때 한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은 단 한 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검사에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제한된 직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 26개 직업군 각각에 대하여 3가지 판정 중에서 하나를 판정합니다. 둘째, 충분하다는 판정은 그 직업군에 해당되는 직업에 관련된 능력들이 충분히 높다는 뜻입니다. 보완 필요의 경우는 해당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흥미있는 직업군과 관련된 능력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해당되는 능력을 보완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보완 필요의 경우는 해당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이며 따라서 그 능력을 보완한다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적성 검사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적성 검사 점수만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에 대하여 관찰한 것,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가치관 검사 및 흥미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고 관심 있는 직업들을 잘 알아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자신의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조언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직업 적성 검사의 직업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손재능은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용접원, 제과제빵사, 재봉사, 미용사가 있습니다.
신체 운동 능력은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곡식 작물 재배자, 무용가, 운동선수, 경찰관,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공간 시각 능력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공학 기술자, 항공기 조종사, 사진작가, 조각가, 프로게이머가 있습니다. 음악 능력은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수, 보컬 트레이너, 작곡가, 악기 제조원이 있습니다. 창의력은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으로 개그맨, 영화감독, 시각 디자이너, 소설가가 있습니다. 언어 능력은 말과 글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기자, 역사학 연구원, 시인, 변호사, 보육교사, 인문계 중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수리 논리력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생물학 연구원, 전문의사, 항공우주공학 기술자, 회계사, 증권 분석가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며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복지사, 성직자, 인문계 중등학교 교사, 사회단체 활동가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으로 경영 컨설턴트, 자동차 영업원, 연예인 매니저, 간호사, 상담 전문가, 유치원 교사, 항공기 승무원이 있습니다. 자연 친화력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자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 보호할 수 있는 능력으로 농업기술자, 동물조련사,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자가 있습니다. 진로심리검사 가능 및 직업정보 탐색 사이트는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워크넷, 청소년 워크넷, 커리어넷,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한국가이던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에서 레포 형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모습에서 풍기는 다양한 메시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만약 청소년이 연예인을 좋아한다면 인사 후에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했던 드라마에서 누구 나오던데 혹시 봤니? 처럼 구체적이고 대답을 이끌어내기 쉬운 질문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음식,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 등 청소년에게서 느껴지는 인상이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용기를 줍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문제는 학업과 성적입니다.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의 성적과 학업 문제가 발목을 잡고 진로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등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 실시의 목적은 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가능성을 더 크게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과 이외의 활동이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가까운 미래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직업들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멀고 어렵게 느껴져 지레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 정보는 참고로 하되 보다 가까운 미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필요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직업들은 학생들이 지금 하는 활동들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담자가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학생이 먼저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게 해야 좋습니다. 그 결론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가 될 수도 있고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터넷에 검색해 보겠어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